한국시 읽기 255번은 두 개 조각입니다. 최우기 시인의 시인데요. 어, 최우기 시인이 최근에 낸 이상한 밤이라는 시집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11편을 읽고 있는데 그중에 한 편입니다.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돌. 인간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볼 수 있는 것만이 그의 세계다. 비인간, 가령 돌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돌은 눈이 없어 보지 못한다고 반박하겠지만 감각기관이 있는 유기체만 지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돌이 비에 젖고 햇빛에 반짝이는 것은 물리적 현상이라 한정 짓지 말고 돌의 지각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그리하여 인간의 세계와 돌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그렇듯 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아니다. 수많은 인간의 수많은 세계가 있고 수많은 돌의 수많은 다른 세계가 있다. 세계는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객체들이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객체에 대한 객체다. 그럼에도 세계는 실제적 객체다. 인간은 지구에서 돌보다 그 공간적 밀도가 낮으면서 개미보다 그 숫자가 적으면서 지구를 인간의 세계라고 착각하는 반면 지구는 우주라는 객체의 그 무한한 광대함으로 인해 보이지도 않을지 모르나 우주라는 세계 안에 있다. 또 하나의 시가 있어요. 비인간. 어둠만이 어둠에 저항하고 절망만이 절망을 이긴다. 어둠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이지만 어둠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어둠에서 정신과 느낌의 매끄러운 검정이 빛난다. 밖에서인지 꿈에서인지 분명치 않지만 부딪히고 잡아뜨리고 잡아당기는 비인간들을 더듬거리며 아, 그들과 함께 있다. 요 마지막, 요게 이 시의 주제예요. 이것도 보는 게 좋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 거의 똑같은 논리를 가진 다른 시가 하나 있어서 우선 참조부터 먼저 볼게요. 달을 위한 두 개의 모험의 일부예요. 내가 달을 볼 때 달은 너를 보고 있지 않다. 그죠?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음, 너무나도 사실적 진술 같아서 오히려 시 같지 않다. 왜냐하면 시는 은유인데 은유의 이 문학인데 여기서 말하는 달은 그냥 진짜 달이고 너는 물론 내가 아니라서 어? 시인 페르소나 내가 아니라서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인 나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이 대부분 이 시집의 최욱이 시인의 대부분의 시가 사용하고 있는 이건 이 사람이 저 최욱이 시인이 기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욱이 시인이 이, 어, 뭐야 고참이죠 원로 중견 시인 최욱이가 어, 수사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근대적 근대 시대까지의 지금까지의 수사법을 너무 잘 알아서 어? 그러니까 새로운 근대 시대의 수사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시집의 대부분의 시가 사용하고 있는
수사법이라고. 창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산문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수사법이라고. 아이러니하게 천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문학사적으로 볼 때도 의의가 있는 전략입니다. 근대 문학이라는 것이 낭만주의 시 세계에서처럼 음, 전근대 중세 시대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백성 사람들 거의 대부분에게 음? 음? 인간으로서의 권리자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낭만의 고백이 나와 너라는 근대적 개인의 병력 주체적 정체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고백이 사랑 고백, 결혼을 위한 사랑 고백이 되어 버리기 때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욱의 시는 이런 낭만적 은유의 수사법이 그 힘을 잃어버린 지금 살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음, 언어 체계, 언어 체계를 음, 중세에서 근대로 혁명적으로 성장하는 변화하던 상황에서 낭만주의가 현대문학이 담당했던 것처럼 이제 근대 시대에 근대에서 근대로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시대 상황에서 문학, 특히 시가 담당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이런 시사법이라고 평가됩니다. 응? 이게 그냥 심심해서 이건 뭐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지? 그래서 수사법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이걸 썼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정반대입니다. 너무나도 잘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응? 너무나도 잘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낡은 수사법이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달을 보고 있을 때 달은 너를 보고 있지 않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냐? 이를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음, 다시 설명하자면, 지금 근대에서 8근대의 혁명적 변화의 현실은 후자, 즉 비하더, 즉 소수 권력
일단의 권리가 확립되는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여성, 자연, 소수 민족, 소수 성애자 등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문학적 글쓰기에도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식물의 정신세계 같은 책이나 응? 에서처럼 또는 인간중심주의 근대시대의 인간중심주의 를 벗어나면서 1980년대 생물학에서 동물에게서 배우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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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최욱의 시는 수세에서 시적 상상력으로 한 발짝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에서 음, 음, 중심주의가 아닌 인간도 생태의 일부분일 뿐인 사상이 무엇인지 음, 실질적으로 찾아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려워요. 이는 아주 어려운 과학이 음, 음? 예전에 제가 게리 스나이더 미국 시민도 잠깐 위한 외국으로 11층 도지 했지만 음? 걔에게 감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게리 스나이더는 그저 음, 욕망, 욕구, 수렵들 욕구만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보면 이처럼 개라는 반려동물의 마음을 이제는 잘 알죠. 하기가 어려운데 응? 하여튼 하얀 의 응? 물질과 물질에게도 어떤 음, 마음이 있는지 알아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는 기존의 학문적인 하고 사고 방식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알아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적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왜
기후재앙을 폭발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거든.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 근대 경제 발전과 번영을 하고는 인류를 정말로 그 것으로 인간도 사회의 일부분을 뿐이라는 이렇게 하기 이렇게 우리 이렇게론이 그리고 생체론이 하는 확보해줘야 어? 비대항을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이 실천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응? 지금 이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요약하자면 달과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처럼, 그러니까 너라는 다른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되어야 기후재앙을 궁극적으로 인류 종말을 결국 위협할 것을 하게 될 기후재앙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욱이 시인이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어? 이런 기후재앙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응? 이런, 이런 최욱의 시 같은 노력이 부족하기에 기후재앙을 극복하는 할 대안이 저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직접 상상력으로 생태론을 의 틀을 짜내야 해야 거든. 그러려면 달과 대화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달을 볼 때 달은 너를 보고 있지 않다는 진술이 무지 중요해진 거. 내가 달을 볼 때 달도 너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물론 이렇게 아래처럼 이행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바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인간 중심주의 근대 사고가 기후변화의 원인입니다. 이걸로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네가 달을 보고 있을 때 달도 너를 보고 있지만 하고 말했지만 금방 어떻게 말하냐면 금방 네가 보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네가 너를 중심으로 보도 달도 달을 중심으로 너를 본다는 거. 예? 예? 이제 기본적으로 연습이 됐죠. 연습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조각으로 갑시다. 그 전에 달을 위한 두 개의 모음이라는 제목에도 초점을 해야 됩니다. 왜 제목을, 이시의 제목을, 어? 달을 위한 두 개의 모음이라고 했을까요? 이시가 틀림없이, 이시가 틀림없이 달에 관한 시입니다. 그런데, 어, 두 개의, 보기엔 중요한 게 이라는, 두 개를, 즉,
그 두 개를 모았다는 뭐에 관해서 달에 관한 창의적인 생각, 시를 두 편을 모았다는 말은 이게 총체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지? 이제 시적 상상력으로 달을, 달과 인간 중심주의적이지 않게 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아방가르드 시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래서 진짜 급진주의적인 시인이라는 말입니다. 급진주의의 좋은 점은 최첨단,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쁜 점은 그런 이야기가 떤 총체적인 틀에서 어, 제공되고 있는지, 제공되는지 어, 알려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대 시스템이, 담론 시스템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건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필적 상상력에 의한 창의력, 즉 시작품. 그래서 최후기 시인이 이 모음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에 관한 시이기는 하지만 그저 두 개의 조각이나 파편,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그 주장의 총체적인 거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세상이 만들어준 주의니까 어떻게 알아, 그죠?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최욱이 신이 말한 게 진짜 전부였네,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 이렇게 되겠죠. 중요성은 물론 문제는 이 시의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살균된 세계관을 의 건설 기여도는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최욱이 씨는 나는 파편이야, 조각이야, 이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도 제목이 두 개의 조각이에요. 그치? 이번에는 하나는 돌이고 어, 또 하나는 비인간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개를 썼냐면 이 잘못 말하면 돌만 써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일부러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조각식 밝은데 담론을 구축하게 시작하는 진짜 급진주의자 시 최욱이 작업에서 음, 음, 조각 파편 같은 두 개의 시를 임의로 별, 별별 내용 없이 음, 병치해 놓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별에 관한 첫 번째 전반부가 이를 같이 어,
수각으로 보지 않고, 돌이죠. 별이 아니라. 돌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 평가를 여기지도 모른다는, 응? 생각이, 뭐랄까, 두려움이 두려움이, 걱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건 조각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제목도 조각이라고 썼지만, 일부러 두 개를, 응? 두 개를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돌부터 좀 봅시다. 돌. 인간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최욱의 시인의 이 시집의 특징, 이 시집, 이상한 밤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의 모든 시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한 진술, 그것도 산문적인 진술로 시작된다는, 뒤집어 말하면 너무나도 안 이상, 그러니까 너무나도 시와는 맞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한 듯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듯한 소설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문학의 작곡과 정반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성정소설 이렇게 시작하면 독자들이 독자들이 서점에 서서 읽다가 우익 할리가 어떨 것입니다. 또 감칠맛나게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데 첫 부분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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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판매망에 사로잡힌 데서는 첫 부분에 전략이죠, 그제? 보편적인 전략입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그치? 그러니까 특히 자본주의학에서는 피할 수 없는 아니면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결국 출판사에서 비용을 들여 힘내를 어, 손에 걸지도 모르는데 출판의 분기가 없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용감하고 바보 같은 일이냐고. 그러니까 누구는 그랬죠. 그렇게 왜 그지? 이거 읽으면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 이거죠.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첫 행은 지금까지 근데에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에서 나온 보링까지 한 시적으로 볼 때는 시라고 볼 때는 시라고 보기에는 너무 산문적인 인장입니다. 내가 첫 시집을 쓸 때 당연한 자연스러운
글자의 등단시 중 하나가 아마도 제목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운 주장을 내놓고 어, 정면으로 보게 하는 건 이게 과연 언제나 진리인지 질문하는 효과를 실행합니다. 어?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고 어?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래 누가 아니래? 그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과연 그럴까? 그렇게 답안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쓰냐면 그리고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이게 중요하죠. 볼 수 있는 것만이 그의 세계이다. 이어지는 이행은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한문시 행을 가르죠. 행을 적절하게 나누는 소정식 스타일이 아니라 산문식 스타일로 쓰는 거. 음? 그리고 이런 사상적인 산문식의 전통은 이상 이래로 한국 분단에서는 아주 드문 이니까 수업이 있는 시인의 이런 작업은 아주 귀한 작업입니다. 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행은 내가 이제 이행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어지는 이행은 바로 앞에 일행에서 어? 잠깐 떠올렸던 현대적 근대적인 세계관의 한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의 근대 사고 방식에서는 볼 수 있는 것만이 그의 세계라고 하는 주장은 어? 불교로 음, 어? 예를 들어 어, 인디안 원주민은 수백만 명의 인디안 원주민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몰살한 미국의 그의 경우가 그런 응? 자기들이 볼 때에는 인디언은 원주민은 인디언은 누구냐면 자기 볼 때는 한국인과 한국인의 같은 종족처럼 여겨지는 인디언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돼지와 소나 돼지 같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보였기 여기에
그런 식으로. 서부, 197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서부 개척, 영어, 서사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그 증거가 무지 많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만이 그의 세계다. 그 문제가 뭐예요? 이 서부 개척하는 영화들 있죠? 이런 엄청난 식민지역주의 사고의 실수 문제, 어? 이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예?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에 해서 그런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자기 모습이냐. 이 식민지주의가 얼마나 소리며 자기 모습 희성애인지 확인. 그러니까 원주민 인디언 원주민이 동물같이 가축같이죠. 가축같이 음? 계몽 인라이트먼트 되지 않은 못한 음, 존재이니까 즉 쉬운 말로 하면 깨치지 못한 생명이니까 어? 예? 소나 돼지처럼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해결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이제 보니까 음, 인디언보다 수장의 지혜 같은 책에서도 잘 드러나도 식민 지배자 백인이 세상을 더 잘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 굳이 못했다고 이 식민 지배 민족을 학살했지만 정작 계몽 무지 약한 짐승 같은 남한인이 바로 식민 지배 백인 동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현대 시대에 이르러 사상적으로도 이 BCS처럼 시적으로도 확인되고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볼 수 있는 것만이 그의 세계다. 이거 진짜 문제인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인간적인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근데 지금까지의 온갖 설명은 전부 다 뭐였어요? 지금까지의 설명은 인간 세계에 국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통영은 여러 이미 나와 있는 즉 산문적으로 설명된 호전에서 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내가 막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는 이제부터가 진짜 쉬운 영역입니다. 음, 진짜 진보주의자 세우기 시인의 작업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학문적으로 이랬던 것입니다. 어? 그냥 뭐라고 썼어요? 비인간인.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비인간인. 응? 가령 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돌을 이 시가 돌을 주제 또는 제재, 메테리얼로 사용하는 건 어, 비인간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인간이라는 용어, 이 비인간인이란 용어는 신조어입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비인간적인 인간적인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인간처럼 인간과 동등한 존재가 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인간이라고 분류되고 있다는 음, 멋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은 비인간인입니다. 그지? 반려견의 사망 시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보편화하는 것을 보면 반려견은 반려묘도 있죠. 미안해요. 저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 있을 텐데 응? 비인간입니다. 이건 자크 데리다의 인간이라는 동물 개념과 맞는 인간도 동물의 하나일 뿐인데 인간의 어느 일에는 인간 중심적이어서 유기적이어서 본 동물을 노예처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가 뚜렷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데리다 이후 인간이라는 용어에 우리 비웃을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으니까. 반박할 수 없으니까. 논리를, 그지? 그 논리를. 그렇지만, 비인간이라는 용어는 세우기, 신조어, 개념은 있었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데리다의 개념은 있었지만 신개념이죠. 신개념은 있었지만 조인듯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인간인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취급해야 되는데 인간은 아니고 비인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인이 적 상상력에 의한 창조의 대상입니다. 적절한, 그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은 볼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돌은, 돌등은 비인간이니까 기존의 언어로, 즉, 산문적인 언어로 말할 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뭐를 말해? 그지? 돌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력에 도약, 엄청난 도약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시적 상상력에 의한 시창조가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를 쓴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모를까 봐 이런 멋지고 정확한 원리가 근대적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이라면 이런 정확한 멋지고 정확한 논리를 근대적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이라면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최욱이 시인이 친절하게 발호를 사용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 산문도 아닌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지? 놀라운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근대시, 근대 서정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 수사법이었다는 사실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지? 이거는 근대 서정시에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쌍문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혼날 텐데 봅시다 그래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돌은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반박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눈이 없어. 뭘 봐 보기는 돌인데 근데 감각기관이 있는 유기체만 지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거 되게 정확한 말이에요. 돌이 비에 젖고 햇빛에 반짝이는 것은 물리적 현상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돌의 지각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응? 내가 지금 방금 음, 오늘 받은 시인시대 잡지, 시전문지, 시인시대 겨울호 2025년 겨울호의 권두 조금 전에 읽은 건데 권두시론, 권두시론에서 오세영 시인의 시를 말 썼습니다. 조금 몇 번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왜 이걸 인용하냐면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인용하는 표현은 이게 아주 이상한 감이라고 세우기 시인이 정의하지만 이상한 밤의 말이라고 자신의 시가 그 내용이나 작업이 이상한 밤의 말이라고 최욱의 시인이 예, 겸손하게 정의하지만 뭐예요?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음, 사실은 걸 어,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용하자면 몇 개만 조금만 금방좀 읽어볼게요. 말만은 말이 아니고, 말만이 말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이 말이다. 라고 시작하는데, 어? 이어서 보면, 사람들은 인간만이 말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만이 우월한 존재라고 하지만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저마다의 말을 가지고 있다. 꿀은 꿀들의 말을 하며 바위는 바위들의 말을 하며 강물은 강물들의 말을 한다. 즉, 슬픔과 분노를 과 사랑을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어, 첫 두 문단입니다. 첫 행은 한 문단이고요. 음? 어, 이런 주장을 아름답게 묘사한 뒤에 끝에서 조세영 시인은 첫 번째 일행이며 일문단을 반복한 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만은 말이 아니고 요거 세상의 모든 것이 말이라는 말만이 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이라는 일행이며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인간의 말만이 아닌 사물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늘이 들려주는 말을, 땅이 들려주는 말을, 꽃과 새와 별이 들려주는 말을. 왜 파도는 밀려왔다 쓸려 가는지를, 왜 숲은 잎을 피우고 또 떨어뜨리는지를, 왜 강물은 쉼 없이 어디론가 흘러가는지를. 오세영 시인의 걸작산문 유명한 이유는 설기 시인에게 이상한 단의 말이 아니라 그의 시집이
새로운 현대 시대의 시대를 건설하는 기초화되는 음, 지 이상하지 않은 말이 되어야 이상하지 않은 음, 낮이 되어야 하는 말이라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독자에게 이 청자에게 필자의 이 녹화본을 듣는 청자에게 이런 지식이 또는 지혜가 800대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도구가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소 시적으로, 다소 시적으로 주장하자면 볼 같은 비인간인의 감각이나 말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AI와 로봇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응? 응? 우리는 없어 보지 못한다고 반박하겠지만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 그지? 여전히 근대적으로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 입장을 고수하며 반박하겠지만, 그지? 아니지. 우리가 반박하겠지만, 응? 이런 식의 태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깡패 노릇을 기착되게 될 뿐이니까. 자기는 깡패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깡패예요. 응? 왜 깡패인지 모르는 깡패죠. 왜 식민 지배자인지 몰랐던 것처럼. 감각기관이 있는 유기체만 지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되게 정확한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외계인 세티라고 세티 라는 외계인 탐사 노력이 음, 최근 주목받는데 음, 비싼 망원경 우주 망원경이죠. 우주 공간의 망원경 설치에만 과학자들이 신경을 쓸 뿐이고 외계인과 어떻게 어? 대화할 것인지 철학적으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화 컨택 에서처럼 정작 필요한 건 과학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외계인이 외계인의 과학 수준이 근대 과학보다는 훨씬 더 높을 테니까 근대 전문가나 과학자는 실무가 같이 것이고 언어학자를 비롯한 인문학자들
이, 그리고, 싶으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주 망원경 프로젝트에서 인문학자가 단장이라는 설계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데,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음? 뭔가 기간이 있는 유기체만 지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 뭐냐? 그지? 그러니까 이제 실론을 성명하는 거야. 돌이 비해졌고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물리적 현상이라고 한 적지 말고 돌의 지각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요거 똑같은 얘기가 아까 오세영 시인이 한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용한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돌만 얘기한 게 아니죠. 오세영 시인은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적이에요. 바로 이런 새 시대의 언어관, 사고방식,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적 성장력이 핵심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교육인식이 그 작업을 완공하지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하여 인광과 돌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지?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다름은 교육이 페르소나 규정하는 일관되적인 다름은 인디언을 몰살한 백인 승민 외자의 다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런 근대적인 다름은 공간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인물 체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민이 직접 상상력으로 제공하는 다름은 대리간의 표현, 표현은 사이와 지연의 활성화인데 공간적인 사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지연 개념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인간과 돌은 같은 공간에 인- 인간, 인간과 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돌을 마음대로 부수면서 어?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는 등 근대적인 주인 노예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에게도 뭐가 있어요? 감각 기관이 있고 기각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의 한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돌과 인간이 같은 공간에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시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돌에 대한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치? 이게 바로 생태론의 그런 권리인데, 원칙이어야 하는데, 현재 인류의 생태론은, 생태론은 여기까지, 생태론의 담론 기준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후재앙에 관한 대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앙은 문제다고 말하긴 하지만 누구도 대책이 없죠. 그게 이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응? 몰라서 그렇다. 진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폼 잡고 다니지 마, 학자라고. 그렇듯 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아니다. 이때 뭐예요? 뭐가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공간적으로. 근데 과학이 생각하듯 공간적으로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과 돌은 옆에, 돌 옆에 있잖아. 그러면 같은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인간의 수많은 다른 세계가 있고, 수많은 돌에 수많은 다른 세계가 있다. 지금은,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8군데 담론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휴머니즘, 유휴머니즘을 구축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도 하나의 떳떳한, 어엿한 인간이라는 주장이 페미니즘입니다. 그치? 그래서, 소수 성애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그치? 그렇지만 태국인 시인의 시세계에서처럼 불등 비인간인의 다른 세계를 전폭적으로 인정하기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영 시인의 멋진 산문처럼 음, 이건 아직 시적 상상력의 영역에서만 더욱 가능한 파업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밝은 배치대의 핵심 도구가 시적 상상력이라는 하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에서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세계는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는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비인간과 인간 객체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객체에 대한 객체다. 이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문적으로 쓴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걸 설명하면 그대로 설명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공간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두 개는 대체 그 자체로 하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다 라는 말씀. 그러나 인간이 반응하는 인간이라는 객체가 반응하는 객체라는 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인간이라는 객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 그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언제나 인간이 주체였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객체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인간이라는 객체라고 말합니다. 이는 데리다가 인간이라는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비인간이라는 객체, 비인간 객체, 인간이라는 객체가 다르게 반응하는 객체가 지구, 지구가 객체이기도 합니다. 응? 그 공간적으로는 지구가 되게 객체,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상황을 달리하여 본다면 인간이라는 객체가 보는 반응하는 지구라는 객체도 있을 것이고 또한 돌 등 비인간 객체가 반응하는 객체도 있다는 아주 훌륭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지의 놀라운 점은 이 집의 놀라운 성취이기도 한데 당연한 당연한 문장의 내용이 극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응? 다시 올라가 볼게. 이지의 일행에서 일이행을 기억해 주시기 일이행이 뭐였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거였어.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볼 수 있는 것만이 그의 세계이다. 하는 게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당연한 산문적인 진술이었습니다. 그지?
나는 근데 그런데 이제 다시 봅시다. 세계는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비인간과 인간 객체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객체에 대한 객체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 비인간 객체들이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객체에 대한 객체다라는 주장은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당연한 학문적인 진술이라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지? 이 시를 몇 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방식이 근대적인 당연함에서 현대적인 당연함으로 기준이, 윤리, 그지? 철학, 사상이 학문적으로 되었습니다. 태우기 시인이 이기직을 제목을 부정함이라고 한 최우미 시인의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유는 실제로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듣고 있는 책을 밝은데 지도자 영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일인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시인도 방금 경험했던 것처럼 각자의 연습 체계를 반복함으로써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이란 뭐예요? 혁명이란 것입니다. 그건 옳고 그름이 도처럼의 기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같아입니다. 프랑스 혁명들이나 등 근대 혁명에서는 혁명이 피를 흘리는 이었지만 이제 현근대 혁명에서는 조용히 유리되는 사고, 이제 사고 시스템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혁명 전략을 음, 그럼에도 세계는 실제적 객체다. 실제적 객체가 뭐냐면 이거 한자말을 일부러 쓴 어려운 말 같지만 일부러 쓴 거예요. 실제. 이것도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함. 적은 그냥 적이죠. 적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다. 음,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다. 는 강조는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의 논리 전개를 인정하면서도 이건 그저 생각의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실제가 발견된 1인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그저 말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정치,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이 되어야 혁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라고, 음, 그 실제적 객체라고 모두가 세우기인 페르소나가 정확하게 먼저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이 친절함이 안 끝나요. 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거를 정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까지 한 생각이 이 어려운 이 담론이 이해했는지 궁금해하는 저를 위해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는 표기 시인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교수나 선생들 중에 각각 자식을 음,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실력은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도 어린이가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판명하기, 판단하기 쉽습니다. 너무 어렵게 말하고 쉽게 설명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도 잘 모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기서 보면 인간은 지구에서 돌보다 그 공간적 밀도가 낮으면서 그 인간이라는 게 응? 지구에서 보면 돌보다 그 공간적 밀도가 낮아도 돌은 되게 단단하잖아. 인간은 흐물흐물하잖아요. 또 개미보다 그 숫자가 적으면서 개미의 무게가 모든 그 생명체의 무게보다 무겁대요.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개미가 실질적으로 지구의 주인이라는 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박테리아 원주인인 것이 주인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고 그 이전에는 여기 있으니까 인간 민주주의는 말로 어이없는 폭력, 싹다. 응? 뭐가 중심이야 도대체, 그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걸 믿으니까 이런 착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덩기 어린 정치가들이 대통령이 등이 되는 것이며 이게 인류가 어, 고통에 시달리는 유혹 아닌 그런 바보들을 세워놓고 깡패를 세워놓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죠. 지구를 인간의 세계라고 착각하는 반면 지구는 지구는 우주라는 객체의 그 무한한 광대함으로 보이지도 않을지도 모르나. 그치? 보이지도 않죠. 지구는 진짜 별도 아니죠. 별도 아니니까. 별도 아닌. 응? 그저 혹성일 뿐인. 응? 지구이지만 그래도 우주의 이루어내기는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중심이라고 말하기 그러고 굉장히 그럼에도 여기 인간이 알찰돼 마땅한 능력이 아닌 건 뭐예요? 먼저 세상 이 부분에 관한 시는 아주 발견되기 음, 너무 그 시도비 많아요. 비인간. 그래서 그 비인간이 궁금하죠, 이제? 비인간. 즉, 인간의 존재성. 즉, 비인간인을 또 묘사하는 게 설명하는 거지. 시적 상상력으로 탐구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같은 시기지만 전혀 다른 시죠. 어둠만이 어둠에 저항하고 절망만이 절망을 이긴다. 음, 이 부분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 시인이 글을 필로 쓴 이유입니다. 시자가 산문적으로 최대한 멀리 설명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 충분히 설명될 수 없죠. 어둠에 정하고 절망만이 절망을 이긴다. 이게 뭔 소린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독자들의 평자들의 기자의 참여가 사실이 공유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타자도 페르소나도 좀 더 지혜와 지혜를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조금 파악된 것만
그것도 진짜의 응? 한계, 그지? 한계, 그지? 한계에 갇힌 사고로 어, 생각해 보자면 그 비인간의 세계는 에서는 어둠과 절망이 존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어둠은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을 기준으로 어둠을 설명하고 그것도 어둠과 밝음 등 현대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리고 어둠이란 자연현상의 묘사와 절망이란 인간의 감정을 섞어서 어, 수용하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인데 저는 비인간의 세계에서라면 그런 자연 현상과 감정 현상이 네? 존재될 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그게 환희겠죠? 절망이라는 건 하나의 요소이고 그건 아마도 감정의 세계에서만 작동이라 봅니다. 그런 식으로 어둠도 어둠의 세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밝음의 문법은 뭐지? 근대, 근대적인 사고체계, 인간중심주의, 응? 인간중심주의 사고체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강 해놓고 다음으로 나가봅시다. 확실하진 않아요. 이거는 뭐, 이걸 확실하게 말하면 시를 왜 써, 그죠? 어둠은 그 어둠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여기서 이해를 보면 좀 알아요. 음, 어둠을 비인간 세계에서 어둠을 주제로 시를 쓰는 건 인간 세계에서 어둠이 절망이란 감정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비인간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 양상을 뜻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음을 연상케 하는 어둠과 절망의 어, 사태는 아주 중요한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간의 도움을 받아 인간적으로 가서 지혜를 얻으려 하는 건 자연스러운 시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거 됐죠? 도대체 절망과 어둠은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를
비인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보면 어둠은 뭐라고 썼냐면 불확실성과 두려움이지만 불확실성과 두려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어둠이란 말은 불확실성과 두려움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둠은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런 인간적인 불확실성과 제거하고 행동 이런 뜻이겠죠?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 비인간적인 거니까, 그지? 어둠이야말로 차라리 비인간적이죠. 응?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응? 비인간이니까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란 말이죠. 뭔가 탄생 뭐 모든 게 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죠. 죽음 뭐 이런 게, 그지?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팔금은 그래서 인간 세계가 인간 세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활동이라면 또는 인간 세계가 아니라 뭐냐면 생명 세계죠. 음? 근데 이제 어둠은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 수 없는 그죠? 뭐냐면 우주의 다크 매터, 다크 지 말씀드린 다크 매터처럼 이게 재밌는 게요. 우주의 다크에 우리가 말하는 보통 조금 더 설명하면 우주의 물질이 물질 세계가 이게 5% 이내라는 게 과학적으로 되었고 그 나머지 95 내지 98%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97%? 정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주의 3 내지 5%가 5% 이내라는 게 지금 돼 있고 나머지 95, 95 내지 97 내지 95%는 비물질 세계라는 것을 추정할 뿐 과학적으로 무지할 따름인 게 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게 우주의 다크매터 다크라는 건 뭐냐면 어둡다는 뜻도 있지만 어둡다는 뜻도 있지만 모른다는 뜻도 있는 웃기는 거예요. 다크매터 다크에너지 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모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다 어둠이에요. 이게 지금 그 이 우주적인 우주 과학의 현재까지의 지식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시인은 어둠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그 행동은 물질 세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응? 물질 세계 행동이 거기서 어디선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응? 어둠에서 정신과 느낌의 매끄러운 검정이 빛난다. 태우기 시인이 직접 상상력으로 현대과학이 우주과학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다크 에너지의 가득한 다크 멘터의
암흑 물질이죠. 즉, 암흑 에너지, 어둠 에너지죠. 쉽게 말하면 암흑 물질을 보는데 사실은 어둠 물질이죠. 물질의 세계를 영영하게 시작합니다. 이건 과학도 아직 못하는 거죠. 과학도 못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서 시인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다고 그게 정신과 느낌의 매끄러운 검정이라는 거. 응? 이 우주는 정신과 느낌의 매끄러운 감정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최욱의 시인이 지금 합니다. 누구도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최욱의 시인이 시작했습니다. 일자는 시적 상상력을 가진 전문가, 학은대 전문가, 시인을 비롯한 이, 이 새로운 시대의 건설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대 우주 과학이 엄청난 돈을 들여 그래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 망원경을 설치하지만 하나는 시인들이 실제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일단 그 작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걸 말해줍니다. 밑에 물었어요. 밖에서 꿈인지 생신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거는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모르는 음? 밖으로 우리 세상이니까 어? 굳이 밖에서 무엇인지 꿈인지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딪히고 잡아뜨리고 잡아당기는 비인간들. 무슨 소리냐면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부딪히고 잡아뜨리고 집어당기는 비인간들. 부딪히고 잡아뜨리고 잡아당기는 비인간들. 라는 묘사에서처럼 적어도 태우기 시인은 그리고 태우기 시인을 따라서 시적 상상력의 힘을 믿는 우리들은 우를 비롯한 인간 인들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관련력이 있습니다. 이는 오세영 부인의 산문에서처럼 잠깐의 깨달음이 아니라 시인들이 모두 나서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하는 현재 시대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예, 부딪히고 빠뜨리고 잡아당기는 인간, 이 바로 힘을 비롯한 지적 상상력의 불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응?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I와 로봇이 극단적으로 어, 항상 발전될 텐데 그때 그들이 접촉하고 싶어하는 인간 유형은 시인들과 같은 시인들 대비 이 인의 크기 없습니다. 어? 그래서 부딪히고 잡아뜨리고 잡아당기는 비인간들. 걔네들하고 어떻게 해요? 도듬거린다 그랬잖아요. 도듬거리며 들과 함께 있다. 엄청난 선언이죠. 도듬거리며. 얘들 만나는 거야, 만지는 거야, 그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냥 그를 영적으로, 응? 응?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하더라도 육체적인 더듬거리는 음,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인간의 한계에 있는 또한 큰 장점이지. 음, 음?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부딪히고 잡아뜨리고 잡아당기려 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듬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식이 인류를 기후재앙의 위기에서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인류 멸망의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를 누구냐면 생태 대부분의 어, 그렇지 않습니다. AW한테 어제 이러는데 왜 그렇게 망해버릴 것 같지 않아요, 인류는? 예? 네,